저는 중국이 보유한 혹은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는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다. 허연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뭐 그런데 뭐 사람들은 막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기화했어요. 판다 쳐. 그러면 미국이 결제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협상의 수단을 쓴다? 저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럼 미국의 힘을 좀 과하게 좀 얕보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가 없어요. 미국이 막으니까 팔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림에서 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금까지 제조하는 중국과 그 제조한 중국산을 가지고 소비해온 미국인데, 중국은 좀 소비를 늘리고, 그렇죠. 미국은 제조를 늘리는 그 협상을 향후 한 2, 하자. 3년에 걸쳐서 하자. 하자. 저 그림만 봐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미 마음을 굳혔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과연 이거를 하겠냐 이거지. 오건영 단장하고 했을 때 그게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댓글 단 거 보니까 네.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래요? 뭐가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아닌 게 아니라 예. 세간에서 걱정하듯이 그쪽에서 약간 뭐 개김성으로라도 미국 국채를 판다면은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이 뭐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둔다, 뭐 이런 뷰를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래요? 이 가설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갑론을박에서의 핵심은 뭐죠? 갑론을박의 핵심은 예. 야, 안 또 된다?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한다고? 양적 완화를 하냐 안 하냐? 또 한다고? 뭐 그게 될까? 뭐 이런 식이고, 아니 뭐 뭔 미국 걱정을 하냐? 뭐 이런 거. 아니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일본과 중국이 네. 특히 적성국인 중국이 네. 미국채를 무기화해서 뭐 저는 중국이 보유한 혹은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는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다. 허연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뭐 그런데 뭐 사람들은 막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무기라고 칠게. 그래서 그 무기화했어요. 네. 그래서 판다 쳐. 그러면 미국이 결제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결제는 안 해줘. 어차피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도 그 한국은행 지준 계좌에서 결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저 문홍철이란 놈은 요주 인물이야. 이제 문홍철 계좌에서는 카드 결제 안 돼.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똑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채를 팔려면 연준의 와이어 계좌에서 계좌를 정산해 줘야 되거든요. 지준에서. 팔아가지고 연준에서 돈 쏴줘야. 네, 결과적으로. 어. 그래서 이거를 무기화 시킨다거나 이걸 가지고 협상의 수단을 쓴다? 저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요. 네, 그럼 미국의 힘을 좀 과하게 좀 얕보는 게 아닌가. 그거는 무기가 아니다. 무기가 아니다. 허연배다. 허연배를 드러내놓고 찔러봤자 이런 거로서의 셈인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팔고 싶다고 팔 수 없다는 건 미국이 막으니까 팔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그림에서 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네. 잘 보세요. 일본이랑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물론 뭐 중국이 뭐 미국 수출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그 무역의 구조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물건이 돌고 돌아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리 수출을 하는 나라는 정해져 있고 수입하는 나라도, 소비를 하는 나라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뭘 만들어서 그걸 누가 소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판 사람이 팔았어요. 그럼 돈 들어오잖아. 그럼 나 이 돈 안 가질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나 돈 안 가질래. 물건은 팔는데 난 돈 안 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0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무역 흑자가 이제 위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빨간색이 크죠? 네. 중국이에요. 중국. 밑에 보세요. 연두색이 크잖아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럼 결국 중국이 생산을 해서 미국이 사는 구조잖아요. 근데 중국이랑 일본이 달러를 판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았는데 나 돈 주지 마세요. 나 돈 안 가질 거예요. 이건 아니,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베센트 왈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크고 아름다운 리밸런싱. 네. 참 아름다운 좋아하지. 크고 아름다운 리밸런싱의 궁극적인 그거는, 지금까지 제조하는 중국과 그 제조한 중국산을 가지고 소비해온 미국인데, 네.
중국은 좀 소비를 늘리고 그렇죠. 미국은 제조를 늘리는 그 협상을 향후 한 2, 하자. 3년에 걸쳐서 하자. 하자. 저 그림만 봐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중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중국이 네, 중국이 어? 미국은 이미 마음을 굳혔잖아요. 미국은 마음을 마음 굳혔어요. 굳혔잖아요. 네. 자, 아까 그래서 중국이 야 그래 맞아 우리 중국도 그동안 너무 생산을 많이 했어. 우리가 제조업을 이렇게 다 가져갈 필요가 없어. 우리 중국 인민들도 이제부터는 잘 살아보세. 소비 왕창 한번 해보세. 위안화 이제 뭐 지금 7.2, 7.3인데 이제 뭐 5 가. 1달러에 7.5 이런 게 아니고 5, 그냥 5 한번 가고요. 위안화 가. 일본이 그렇게 했으니까. 5 가고 금리도 이제 막 확 낮춰 그냥 제로 가. 지금 중국이 또 금리가 낮아. 낮아서요. 이거를 낮춰야 돼 더. 이제 중국도 제로 가고 뭐 인민은행도 뭐 양적 완화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이러면은 그게 되지. 그러면은 네.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중국이 미치면 할 수 있죠. 이 소리가 날 그러니까 중국이 가능성. 미치면 할 수 있죠. 중국이 미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국가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국가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제조업을 왜 하겠어요? 그 중국이 소비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10년, 13년 전에 했었어.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한번 그런 얘기가 잠깐 났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중국은 아니야. 우리는 생산으로 가야 돼. 이미 13년 전에 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 왜 중국이 생산으로 가야 돼요? 뭐 이유가 이제 있겠죠. 왜 내부에서 소비를 늘려야 된다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그때 야, 중국도 이제 소비를 늘려야 돼요. 다 그랬어요. 근데 중국 지도부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결정을 이미 해버렸어요. 13년 전에 했어요. 거기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이게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가 안보예요. 국가 안보. 네, 국가 안보. 왜 국가 안보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지? 자, 만약에 만약에. 중국이 만약에요? 만약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만약에 전쟁을 해요. 누구랑? 뭐 대만에 뭐 쳐들어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뭐 한국에 쳐들어오든지 뭐 어. 해요. 그럼 당연히 제재를 받겠죠. 음? 제재를 받을 때 중국이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강력한 제조업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 이건 이미 미국이 2차 대전 때 보여줬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조업 역량이 없으면 전쟁 수행 능력이 지금도 미국이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도. 그러니까 맨날 전쟁에서 지고 들어오잖아요. 뭐 보급품을 태무나. 네. 그래서 걔네들 중국은 지금 미국은 전쟁을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못 해요. 그래서 아프간에서도 철수했고 뭐 옛날에 베트남에서도 졌었고 그 외에 이제 보급품 떨구는 거, 돈 쏴주는 거,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돈 쏴주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육군이나 뭐 장비를 막 왕창 뭐 해준다. 제조업체 장비, 이 군사 장비,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근데 중국은 그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저런 식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된 이유가 중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과연 이거를 하겠냐는 거지. 제조업을 이제 우리도 줄이고, 중국도 제조업을 줄이고, 중국도 이제 앞으로는 소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안보 소리가 나왔다. 그게 오케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 2부도 있으니까 단답.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막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계신데 지금 갑자기 이 혼란한 와중에 비트코인 왜 이렇게 뛰어? 이유가 뭐예요? 코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요? 회사에서 하지 말래가지고. 코인 얘기는 하지 말래? 저희가 커버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얼마인데? 지금 뭐 10만 3천 불 뭐 이러고 있어. 어디서 그렇게 올랐어? 어제 뭐 10만 불 올랐는데 지금 뭐 확 오르네. 3~4% 우습게 가네. 그다음. 네. 그 바람하지 않던 원화의 강세가 네. 그것도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왔어요. 1,500원 넘을까 싶었던 게 지금은 다시 2에서 1,400이지만 이게 1,300 쪽으로 갈 것 같아. 네. 느낌이.
그러면 그토록 바라던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와? 요? 외국인들이 네.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잖아요. 유럽으로. 유럽으로 가고 비미국인데 거기 한국은 빠져 있죠. 한국을 근데 내가 외국인이어도 안 살 것 같은데? 한국을 굳이 왜 사야 되죠? 그것도 지금 시점에 네.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는 이 나라에. 그리고 무역 분쟁이 어떻게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직도 한참 이제 때려 맞아야 될 미래, 아직 협상도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정해져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좀 잡히면 그때 뭐 들어오든지 이제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유럽 자산 사고 뭐 일본 쪽 사고 뭐 혹은 뭐 이제 비미국 자산들 중에 이제 일부 이제 퍼지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도 미국으로만 갔으니까 이거 리밸런스 하기에도 이제 바쁘고요. 일부는 한국은 아직은 그쪽의 타겟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채권을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약간 좀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게 채권을 이제 안 사는 건 아닌데 예, 주로 이제 좀 국내 보험사를 좀 대신해서 사주는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채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진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갖고 온 자료 중에 야 이거는 뭐 하려고 이렇게 이 그림을 왜 만들었나 싶은 거 궁금한 거 많은데 오늘은 막 여기서 또 줄여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다음에 또 언제 뵐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아니다 꼭 주식이 아니다 뭐 돈으로 뭐 꼭 주식만 사나 채권도 살 수 있고 코인도 살 수 있고 뭐 금도 살 수 있고 한데 지금 어디가 제일 돈 돼 보여요? 소위 말하는 투자 전략. 지금은 이제 미국 외 쪽으로 돈이 올해는 미국 외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채는 환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뭐 올해 내가 먹겠다 이런 거 말고 밸류 자체가 4.5%의 근처에 있는 미국채는 너무나 좋다. 캐리만 내가 먹어도 아니 우리나라에 4.5%가 있어요. 물론 달러지만 달러로 4.5% 환율이야 뭐 나중에 그걸로 여행을 가셔도 되고. 근데 이거 좀 환해지 하면 한 2% 토해내야 되잖아. 환해지를 굳이 하지 말고. 예, 하지 마세요. 저는 왜 해외 투자할 때 환해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1,300원 가면 아깝잖아. 나중에. 그럼 여행 가면 되죠. 어? 여행. 그 달러를 굳이 원화로 환전하지 말고. 아니 뭐 자식들 유학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막 환전해서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환전해서 먹을 만한 규모도 아니고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 수준에서 뭐 대만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나는 달러 자산을 기본 가져간다 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달러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위기 상황에서 얘가 굉장히 효자가 됩니다. 뭐 평소에는 환율 때문에 뭐 먹을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늘 얘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하기야 자주 듣는 얘기가 옛날에 센터장님 뭐 소장님 저 휴가 때 저기 여행 가는데 지금 환전해요? 환율, 언제 해요? 해갖고 얼마 바꾸려고 한 1,000불요. 그러니까요. 에라 30은 해봐 3만 원이다. 그냥 뭐 되는 대로 해. 지금 해. 그냥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달러 자산에서 꽤 많은 분량으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이제 있고요. 아까 이제 일본의 사태를 보셨듯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화가 강세가 되면 한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당분간은 강세를 보는 입장이죠. 그래요. 지금 이 원화의 강세를 갖다가 위험 신호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그거 갖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시죠. 경제 역사. 우리 돈이 강해지는데 그걸 갖다 위기로 봐야 되는 뭐 원화가 약해져도 위기, 강해져도 위기. 언제가 그럼 위기가 아닌겨 한국은 참.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의 성장 모델. 성장 모델. 성장 모델은 결국 원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 기업을 도와주고 내수를 억제하고. 성장 모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금년에 더 세월 보내지 말고 장가 가서 얼라도 넣고 좀.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그래요. 한번 곰곰이 씹어봐야 되겠다. 네. 일부 좀 어렵기도 어렵다.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